장영실 못지않게 굉장히 아꼈던 인물.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악에 의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풍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세종의 업적 중에 또 중요한 업적이 있는데, 장영실은 뭐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다면은 조선시대의 그 음악을 정착시키고, 조선의 음악을 말하자면은 조선시대의 그 전통과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음악을 다 결합해가지고 안정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음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박연이라는 인물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종이 장영실 못지않게 굉장히 아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조선음악의 거장이 되었는가? 사실은 이 박연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음악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음악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와 악이다라고 해요. 예와 악을 두 가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라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보통 오례라고 합니다. 5가지 예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그 손님에 대해서 행하는 예는 빈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결혼식이라든지 잔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것을 길례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장례를 치른다든지 뭐 이런 흉사를 하잖아요. 그걸 흉례라고 하죠. 우리가 또 보면은 군대가 움직이잖아요. 군대가 움직이면은 그때는 또 뭐가 필요해요? 그걸 군례라고 해요. 혼례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궁중의 혼례는 가례라 그러거든요. 이 5가지를 갖다 오례라고 하는데, 요게 전부 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풍악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가 일시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지금의 군대도 뭡니까? 움직이면 전부 다 뭡니까? 장단이 있죠. 옛날에 군대 뭡니까? 전부 북이라든지 나팔에 의해서 다 움직이죠. 전쟁을 칠 때도 뭡니까? 전부 다가 음악에 의해서 움직이죠. 음악에 의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조선시대 고려 말에 워낙 전쟁이 많고 그다음 왕조가 무너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고려시대 때 굉장히 잘 돼 있던 것들이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바로 잡아야겠는데 이걸 제대로 바로 잡을 신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제대로 잡으려면 음악도 공부하고 동시에 뭐예요? 학문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책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문관이면서 동시에 음악을 알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맹사성이라는 인물이 이 역할을 담당했어요. 근데 명사성은 악기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사성은 그때 이미 정성반열에서 굉장히 늙은 상태죠. 그러니까 일을 막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박연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시대의 어떠한 대단한 기술자이듯이 박연이라는 인물도 정말 구하기 힘든 인재였어요.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음악을 배웠냐? 근데 박연이라는 사람은 이게 양반 출신이에요.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나이 젊었을 때에 악기에 심취했어요. 음악에 심취했죠. 그래서 보면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이게 1378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는 대제학을 지낸 뭐 이런 할아버지 대제학을 지내고 아버지는 또 뭐 3사의 좌사를 지내고 이런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음악에 막 빠지다 보니까는 이 음악에 빠져가지고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왜 여기에 빠지게 되냐? 처음에 이제 피리를 꽤 불고 이랬는데 왜 빠지게 됐느냐? 그리고 누가 이 박연한테 음악을 가르쳤느냐? 그 얘기가 용제총화라는 책에 나와요. 성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박연은 청년 시절에 우연히 피리를 익힐 기회가 있었는데 음에 대한 남다른 깊이가 있어 피리 솜씨에 감탄한 고을 사람들이 뛰어난 손이다 그래가지고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수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 뒤 음악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왔는데 마침 음악의 밝은 광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한양에 막 올라왔는데 음악에 밝은 광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광대 앞에서 제법 목에 힘을 주고 이제 자기가 피리 좀 분다 이래가지고 피리를 불었죠. 그런데 그 광대가 뭐냐 하면은 찬사는커녕 혹평을 하더라 이거죠. 선비님의 피리 소리는 음절이 야비하고 가락에 맞지 않는다. 이제 그 말에 이제 박연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 음을 정말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광대가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면서 이미 석관이 굳어져 있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연은 그에게 매달리면서 사정을 했다. 내 그가 마음대로 익힌 재주라 그렇소.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필히 잘못된 습관을 고칠 것이요. 제발 내게 필히를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광대한테 사정해가지고 이제 필히를 배우게 되었고 양반의 간절한 부탁이라 광대는 거절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심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엉터리 연주법은 고치지도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연은 단 며칠 만에 잘못된 습관을 완벽하게 고쳤다. 그제야 박연의 천부적 능력을 높이 평가한 광대가 말했다. 선비님은 정말 가르칠 맛이 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광대가 혀를 내두르며 찬사를 쏟아냈다. 정말 완벽합니다. 곡조가 절실하고 소리가 아주 깊습니다. 며칠 후에는 광대가 무릎을 꿇고 오히려 가르침을 구하면서 말했다. 나로서는 선비님의 천부적인 감각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박연은 이랬던 광대를 서성으로 모셔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광대의 서성이 돼요. 굉장히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피리 말고도 건문고, 비파 이런 악기까지 다 섭렵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음악 천재죠. 이 타고난 천재예요. 그래서 박연은 이제 드디어 음악을 익히게 됐는데 이 음악을 익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는 안 하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음악에 악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우리 흔히 말해서 소위 딴따라니에요. 그게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한다 이래가 집에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늦은 나이에 진사시험을 보고 그리고 40이 다 돼가지고 드디어 대과에 합격을 해서 출사를 하고 관리가 됐던 거죠. 아주 늦은 나이.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는 다른 자기의 동년배보다는 훨씬 늦은 나이에 이제 이 관리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관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기한테 안 맞는 그런 어떤 곳에 머물게 됐죠. 그랬는데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오르고 나서 한 4년 정도는 그 태종이 살아 있었으니까 태종 밑에서 이제 제왕학을 배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태종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음악을 정리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우리가 음악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라든지 국가의 모든 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뭐 음악 좀 하면서 학문도 하고 이런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박연이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박연을 악관직으로 딱 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박연은 그동안 젊은 시절에 익혔던 그 음악적인 재주들을 10분 발휘하게 되고 세종은 또 박연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음악을 정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당시의 음악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악과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전통 음악이죠. 이걸 향약이라고. 크게 보면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악은 뭐냐면 궁중음악이죠. 근데 이 궁중음악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중국 주나라에서 비롯된 거예요. 중국 주나라에서 비롯돼 가지고 당나라에 와가지고 송대를 거치면서 이게 정리된 거란 말이지. 이게 고려에 수입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궁중음악으로 자리를 하고 이것이 이제 모든 행사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음악이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향약, 이 전통음악, 이걸 갖다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대개는 일반적인 문관들은 이건 버립시다 이렇게 하는데 세종은 이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음악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음악을 들었는데 맨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들었던 그러한 음악을 죽고 나서는 뭡니까? 중국 음악으로 듣는다면 넌 좋겠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율관이라 그래가지고 음악 이 악기를 이렇게 하려면은 음을 잡아주는 악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아노 같은 걸 두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기타 줄을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율관인데 그걸 먼저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과 박연이 같이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세종이라는 인물이 음악에 꽤 조예가 깊었어요. 박연이 옥경이라는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딱 올렸는데 옥으로 만든 이제 그 악기죠. 그런데 세종이 직접 이제 딱 쳐가지고 소리를 들어보고 뭐라 그랬냐면 경세 소리가 약간 높으니까 몇 푼을 감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조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딱 듣고도 바로 이게 말하자면 음을 딱 아는 거예요. 절대음감이 있는 거죠. 세종이 춤도 제법 잘 췄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요런 부분에 조금 발달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세종은 학문만 잘한다 하지만 이 예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박연이 그 말을 듣고 옥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옥경을 만드는 이제 기술자 공인이죠. 공인이 경세를 만들면서 제대로 끼워 맞추지 못해가지고 몇 군데가 좀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걸 딱 집어낸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음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향약이 있고 이 향약 속에 여자 음악이 들어있어요. 여악. 여자들이 하는 음악이죠. 기생들이 하는 음악이에요. 대개는 조선시대에 이 관악기 있잖아요. 관악기. 이 관악기는 제법 폐활량이 큰 남자들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악기 있잖아요. 이 현악기는 여자들이 담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은 관악기는 하지 못하고 주로 현악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 궁중의 음악에서 여자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음악에서는 여자들이 참여해요. 그걸 여악이라고 해요. 여자들이 하는 음악이라고 그래서. 그 여악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기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생들이 하는 여악이 굉장히 상스럽다. 그러니까는 이걸 빼자 이런 거예요. 세종이 뭐라 하냐면은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오랜 전통이자 자산이다. 이걸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연은 그걸 없애자고 얘기를 했는데 세종은 그걸 없애면 안 돼. 그걸 오히려 키워서 잘 발달시키고 유지해야 한다. 어디에나 자기들만의 것이 있다. 우리도 우리들만의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여악이라는 것이, 여자들의 음악이라는 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 세종의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이 참여하는 궁중 여악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음악의 세계가 유지가 됐던 거죠. 유학자적인 사고 방식만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세종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의 부분은 오히려 박연이 세종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음악에 대한 어떠한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박연이 훨씬 더 흔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 40쯤 돼가지고 시작한 조선의 음악의 그 어떤 관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 40년 정도 합니다. 81살까지 살았는데 81살까지 계속했다는 말이죠. 이 박연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그 음악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게 확립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악을 바탕으로 조선의 모든 예술적 정통들이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양의 음악이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나라의 음악에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슴푸레하게만 그 당시에 박연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 박연은 이제 세종과 함께 우리만의 전통적인 어떤 색깔을 가진 그런 그 곡을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곡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보태평, 뭐 정대업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음악만을 사용하지 않고 그 보태평, 정대업 같은 그런 것들을 궁중음악으로, 우리의 향약인데 궁중음악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족음악의 기틀을 세운 거죠. 세종과 박연의 합작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국악 있잖아요. 그 국악의 기초를 이 사람이 세종과 박연이 다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의 그 음악을 계속해서 사용했고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뭐 그 시절에 만들어냈던 음악들 지금 많이 없어졌죠,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이제 발달됐고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다. 우리가 되게 세종 시대에
이룩한 업적을 이야기할 때 그 인물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 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장영실이라든지 이런 인물 다 많이 거론하지만 이 박연이라는 인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